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자반도체 분야 동향 수옥의 제언 및 질의응답을 발표할 코리아 스펙트럴 프로덕트의 박근호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이 전자반도체 분야 산업 동향 그리고 전자반도체 분석 요구 결과 대학 교육의 제언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정의부터 간단히 보면 반도체는 고성능, 저전력 및 경박 단소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서 정류, 정폭, 변화 등 전기 신호 처리 기능과 전환, 저장, 기억, 계산, 연산 등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종류로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개별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전기 신호의 처리에서 보면 정류, 정폭, 변환 이와 같은 것들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CCD, CIS, LCD, 그 다음에 LED 등과 같은 것들로 구분되어 있고 데이터 처리는 전환, 저장, 연산, 저 등과 같이 ADC나 DAC, 메모리, MCU, MPU, AP 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 특화 디바이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별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와 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다음과 같이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분야를 보면 자동차, 휴대폰, TV, 컴퓨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가 분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보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모리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로서 반도체 신수요 창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들은 초저전력, 초고속, 초고용량화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AI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 이와 같이 5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고부가 가치, 그 다음에 자본 집약적 산업, 그 다음에 기술 집약적 산업, 시장 진입력이 높은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5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는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품질 및 신뢰성이 요구되어 기술 중요도가 높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 특히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수율은 한 17%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별 시장 구조를 보면 2018년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 4,688억 달러 수준이고 이때 메모리가 33.7%, 시스템 반도체가 66.3%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개별 반도체가 한 5.2%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IC 직접 회로가 약 84%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 그 다음에 센스 이와 같은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직접 회로,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로직, 메모리, 마이크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D램과 SRAM, 랜드 플래시, 노아 플래시 등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랜드 프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약 33.7%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국가별 주요 업체 현황을 보면 보통 IDM, 종합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바, 소니 등이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윈본더,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STS,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과 TI,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피니언 등과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팹리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21%, 그 다음에 유럽이 7%, 타이완이 6%, 그 다음에 일본이 6%, 중국이 5%인데 특이한 점은 대만과 중국 같은 경우는 팹리스 시스템 I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나라보다도 높은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스템 IC에 투자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2030년까지 약 120조 이상의 거금을 들여서 시스템 IC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각각 나타내고 있는 핵심 산업의 국가별로 현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로모픽 칩, 차세대 메모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NXP라든지 인피콘, 그 다음에 ST마이크론, 그 다음에 보시 등과 같은 반도체 종합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선을 하여 가감한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이 8인치, 6인치, 12인치 모두 40개 이상의 팹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합회사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소재, 장비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압박을 받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중심으로 파운드리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서가 있고 전 세계의 60% 이상 TSMC가 파운드리 산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UMC 등과 같이 많은 글로벌 팹리스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메가나칩, 동부하이텍 등과 같은 반도체 종합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 의해서 소부장 제재를 가하고 난 뒤에 저희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제재를 한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해서 내수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다음과 같은 가치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소재 등과 같이 네 가지 큰 테두리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이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다시 말해서 종합 반도체 IDM 회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 동부 하이텍이나 메가나칩 같은 경우는 시스템 IC,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IP 설계,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조립, 검사 이와 같은 것들이 왜 나눠져 있느냐? 시스템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으로 굉장히 많은 칩이 생산되다 보니까 메모리처럼 종합 반도체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IP 설계, 반도체 설계, 제조, 조립, 검사가 따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IP부터 설계, 제조, 조립,
검사를 모두 한 곳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부분품과 반도체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반도체 제조나 조립이나 검사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칩이 5나노 이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재도 많이 개발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부분적으로 CVD나 그 다음에 웻, 그 다음에 CNC, 포니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별 분류에서 IDM이나 팹리스, 파운드리, 조립, 검사,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IDM이라는 것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ing이라고 하여 반도체 설계 제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이 D램을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전문 산업으로서 제조 시설이 팹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만들면 어디로 가느냐? 파운드리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제조 시설을 구축하여 반도체 제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의 TSMC나 U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립은 종합 반도체나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는 칩을 패키징하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이와 같이 웨이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웨이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지하고 난 뒤에도 검사하고 웨이프 외에서도 검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와 같이 IDM이나 파운드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제조 장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프를 만드는 공정에는 증공정 장비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조립 장비 이와 같이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장비만 있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분야도 웨이프라든지 PR, 마스 커널리티컬, 가스, 케미칼 등 다양한 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IDM이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칩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이제 스와트 분석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의 강점은 시스템 반도체를 간단하게 보면 생산 시설 및 인적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기술력 및 생산력이 세계 1위 이 업체로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 분야에서 보면 확실한 캡티브 마케팅이 존재한다. 내수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은 뭐냐?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 및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취약하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위크한 포인트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세 메모리의 원천 기술 개발 및 IP 및 기술 개발 인력이 조금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다시 말해서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의 같은 경우도 기술력 및 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취약한 포인트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19년 그 다음에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쪽에 많은 데미지를 줬는데 실제 정부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연구소 이런 데 협업을 해서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회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소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AI 반도체라든지 초전력, IoT, 자율주행 등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은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도 적극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협적인 건 뭐냐?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첨단 기술의 보호 장벽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 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인력 및 극한 기술의 유출 증가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진 업체들의 급속한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SMIC에서 중국의 SMIC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양적 메모리라든지 다양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도체 공정 장비 및 소재 부품의 경우 중국, 대만 등의 장비 개발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중국과 대만으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IoT라든지 로봇, VR,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 불안과 맞물려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8년도에는 20.9%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해서 정부에서 소부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장시 산업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공정 능력의 한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글자에 보시면 어플라이드, ASML, 텔, 램 등과 같은 업체들이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는 세메스가 유일하게 7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들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진다. D램 시장의 점유율이 삼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세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도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반도체는 반도체 소자, 다시 말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용인, 평택, 기흥 등과 같이 해서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이천, 용인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ASML, APTC, 주성, 테스, 유진 등과 같은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부품업체 등과 같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야 산업에서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반도체 요구 분석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에서 산업계 대학 간 소통 확대, 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자에서 2008년도부터 오늘 2020년도까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4주기는 2018년도부터 스타트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요구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산업 수요의 현장 착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반도체 분야 직무군 및 직무 단위 도출을 하였는데 2020년 전자반도체 분야 요구 분석 결과 6가지 직무군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반도체 수요 범위 확대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공정 미세화와 장비 소재의 기술 및 신뢰성 증대로 소재 부품 장비 직무군 추가 및 제품 검증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로 제품 검증과 품질 검증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주기가 10년도에 있었고 2주기가 13년도, 3주기가 16년도, 그리고 17년도 전자반도체 평가, 4주기가 작년 2000년도 전자반도체 요구 분석이 있었는데 1주기든 2주기든 3주기, 4주기에서 설계, 소자, 공정, 제품 검증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차세대 반도체, 자동차 등과 관련해서 품질 검증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도체 직무 NCS 국가직무표준의 근간으로 보면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것을 지금 현재 전문 직무별 세부 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4주기 설계, 소자, 공정, 제품 검증, 품질 검증, 소재, 부품, 장비 군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설계 같은 경우는 SOC 아키텍처 설계 검증, 소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로직 특화 소자, 공정 같은 경우는 웨이퍼 소자 패키지 테스트 공정 이렇게 4개로 분류되어 있고요. 추가로 들어왔던 소재 부품 장비는 웨이퍼 제조용 소재 부품 장비, 소자 제조용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지 제조용 소재 부품 장비로 들어있고요. 품질 검증, 제품 검증은 공정 신뢰성, 제품 신뢰성 이와 같이 6가지로 4주기에는 요구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직무별 토대로 전자반도체 분야에서 4년제 학부 과정에서 반드시 함량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전문 직무 역량을 학문적 속성에 따라 재구조한 결과 8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는 회로의 이해, 전자기 광학 및 고주파 신호의 이해, 반도체 소자의 이해, 반도체 공정의 이해, 신호 처리 및 통신의 이해,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이해, 반도체 산업의 이해 등으로 8가지로 전문 직무 역량이 도출되었습니다. 전문 직무 역량, 그 다음에 필수 함량 수준 관련 교과목 개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전자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함량해야 할 역량과 필수 함량 수준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과목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로의 이해 같은 경우는 9개의 역량이 필수 함량 수준이 나왔고 관련 교과목은 전기회로, 전자회로, 논리회로, 집적회로, 공학, 수학 등과 같이 5개가 나왔고요. 반도체 소자 이해 같은 경우는 7개의 필수 함량 수준에서 반도체 물리, 강소자, 반도체 소자 등과 같은 3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이해 같은 경우는 필수 함량 수준이 5가지로 나왔고 관련 교과목 예시는 반도체 공정, 반도체 공정 실습, 반도체 패키지 공정 등과 같이 해서 3개의 교과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해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4가지 필수 함량 수준과 관련 교과목 예시는 반도체 소재 기술, 반도체 부품 기술,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술,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술로 4개 정도의 교과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산업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이해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이해와 반도체 직무의 분류와 이해, 이와 같이 필수 함량 수준이 필요하고 관련 교과목 예시는 반도체 산업의 이해, 생태계라든지 주요 직무, 반도체 응용 주요 신산업 등 반도체 특강, 정규 교과목 외에 옴니버스식의 강의 이수 시 학점 인증 등과 같은 내용들이 돌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직무 역량입니다. 전자반도체 산업 분야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외의 일반 직무 역량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반도체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한 일반 직무 역량으로 제시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 기술 능력의 두 가지를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전자반도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의 난이도 높은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이전 주기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이 세 가지를 크게 일반 직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의 제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NPU 시장 규모가 올해도 성장한다. 2025년까지 연평균 5.1% 증가. 그 다음에 올해 글로벌 탑 5 파운드리 매출 전년비 대비 10% 증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 사상 최대. 다시 말해서 국내 장비 업체뿐만 아니고 소재 부품도 같이 증가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차 반도체 분기 대란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부가 나서 대만에 정산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는 등 5나노급 차량 반도체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는 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뉴스를 보면 소부장 관련해서 재교육을 하는 대학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도 환영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AI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산학령 연계 강화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 산학년 연계되는 수업을 해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기존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부분도 새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현장 실습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 소부장 대학원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초정밀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2,442억 원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을 3,600명 배출하겠다 한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 청년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부분도 교육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영대, 고대에서도 반도체 채용 연계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하는 기사가 있고 이것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지원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해서 올해부터 신입생을 뽑아서 앞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소부장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남 20대에서는 기업, 다시 말해서 국제 엘렉트론 코리아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 청년 인력 양성 지원을 하는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학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부분을 흡수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이 진행되고 교과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원의 제언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반도체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산업 이해가 필요하고 신산업의 이해 바탕으로 디지털 시스템 응용 역량,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 기술 등 함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학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산업계 수요 조사,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협회를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 맞는 특화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각 대학에서 갖고 있는 역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반도체 산업협회라든지 아니 주변에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여 세미나, 포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디바이스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바뀌는 내용들을 접목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 다시 말해서 산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재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다른 실습 기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하여 교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전에 있는 나노 종합 기술원 같은 경우는 8인치와 지금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소자업체에서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나노 종합 기술원에 가서 300mm 다양한 장비를 보면서 실습을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반도체 주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학연계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